좀만 뒤로요.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일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하고 나면 시는데 얼마나 맞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성취한 그리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던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이 사안이요. 그리고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렇게 장소의 변화도 생겼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21일 경찰 출석, 그리고 24일 구속, 영장 심사 출석, 그리고 오늘 검찰로 송치. 이 정도면요. 사실은 추락입니다. 트바라오티 이런 별명 받아서 굉장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뭐 앞서 영상도 봤지만 오늘 김호중 씨가 죄송하다는 입장, 그리고 앞서서도 뭐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사과를 한 거예요.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보였던 태도가 너무 좀 좋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 대중들한테 너무 깊숙이 각인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김호중 씨가 보였던 반성, 사과의 태도가 죄송하다. 왜 뭐 있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과 반성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송하다 했으면 나는 사과한 거야. 예. 나는 반성한 거야. 이런 태도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반성의 태도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김호중 씨를 아낀다는 예. 열성 팬클럽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에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잖아요. 예. 그게 공식적인 입장 아니더라도 김호중이 무슨 잘못을 했냐. 뭐 정치인 누구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 김호중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또 국민적인 반발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예. 여론이 좀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보였던 그 자체 모습, 여기에다가 팬들이 보여줬던 팬덤에서 나타났던 모습, 이게 겹쳐서 지금 어떤 전반적인 비우호적인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건데요. 송영우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감이라 그럽니까? 뭐 한번 넘어갔어요. 장소가 바뀌었는데 구치소로 가게 되면 뭐 달라지는 점이 좀 있습니까? 이제는 그 경찰의 영역에서 예. 이심 구속에 관해서는 이제 교정당국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치소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글쎄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혼거실에 수용이 되면, 그러니까 독거실이 아니고 다른 그렇습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이제 같은 그 방에 수용이 되면은 이제 상당한 유명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혼거실에 수용이 되면은 속된 말로 이제 멘탈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이 되면요, 구속된 첫날 밤에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찰서 유치장 같은 경우는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긴 합니다. 구치소는 이제 정말 내가 그 수감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의 생활도 유치장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죠. 뭐 방송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1단계로 일단 유치장에 구속이 되면서 본인의 태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비밀번호도 뭐 일부는 제공했다고 하고 또 일부 혐의를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구치소로 가게 되면은 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길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볼 대목이 혹시 되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독방, 지금쯤이 뭐 정해졌을 때 독방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배려 아닌 배려를 받은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사회 분야 취재해보고 정치 분야 취재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유치장은 그래도 이게 창살이 있어서 안에 갇혀 있지만 밖에 누가 있는지 보이고 뭐 거기 감독하는 경찰도 보이고 뭐 이러는데 구치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문이거든요. 꽉 막혀 있는 문. 그러니까 그 방 밖의 상황을 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약간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 전 적용한 혐의가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이건 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뺑소니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역시 이거 관련된 건데 그동안은 범인 도피 방조인데 이게 교사로 바뀌었다 그러고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예. 하나는 추가된 거고 하나는 바뀌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구속이 될 때까지만 해도 얼마 정도의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진술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이제 역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음주운전 수치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구속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범인 도피 방조였습니다. 예. 방조라는 거는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기보단 대표들이 지시를 했고 자기는 이제 약간 묵인을 해서 방조를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예. 혐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 근데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이것은 이제 김우중 씨가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이제 뭐 음주를 했고 예. 자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단순히 묵인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이렇게 범인 도피를 지시를 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범과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총 5가지 혐의가 되는 건데요. 음주운전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는 바뀌었지만 그건 뭐 대체가 된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이게 혐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군요. 처벌 수위,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 이 5개가 모두가 인정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위험운전 치상죄가 가장 이제 형량이 높고 예. 상한은 15년이라고 규제되어 있어가지고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15년형이 다 선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놀라시기도 하던데 상한 그러니까 최대치가 맞습니다. 15년. 예, 그래서 뭐 최소는 1월이고요. 어쨌든 최소는 1년이고 이제 최대가 15년인데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5가지 혐의가 모두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제 범죄 자체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해서 예.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가중처벌이 되고 아까 15년형이라고 했던 부분도 2분의 1이 가중이 되면 결국 7년 6개월이 가중이 돼서 예. 최종적으로는 22년 6개월 이하의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최고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이 사람이 뭐 이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형량을 좀 예측하기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케이스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넘어갈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렇고 이제 어쨌든 실형이 선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한 징역 3년에서 뭐 많이 나오면 5년까지 그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요. 김호중 씨가 지금 사고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모습이 없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음주도 인정하고 제가 교통사고 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에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바로 내서 조치 취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는 거의 무조건 집행유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벌금 정도 나올 수도 벌금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고 합의가 됐다면은. 일이 키운 거군요. 결과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현실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음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김호중 씨 측에서 말을 바꿨다. 이거 계속 지적받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김호중 씨 측에서 지금 처음에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다. 술잔에 입만 댔다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아니 이게 뭐 소주 폭탄, 소폭 한 2잔 최대, 소주는 한 서너 잔, 다 해서 한 소주 기준으로 10잔이네.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음주운전 적용됐잖아요, 지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위드마크 방식 이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시청자 여러분도. 뭐 아무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량, 체중, 성별 등 고려해서 시간, 경과 이것까지 따져봐서 역주산해서 숫자를 대충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근데요, 송영훈 변호사, 과거에 이렇게 위드마크 방식으로 해서 음주운전 이런 거 혐의를 적용해서 뭘 했는데 재판 가서 인정이 안 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서요, 이거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코미디언 이창명 씨 사례입니다. 2016년에 이제 음주 후에 사고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 이제 예. 전신주와 충돌을 했죠. 그러고서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나타났죠. 예. 그러고서 이제 미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역산을 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음주운전 부분은 1, 2, 3심에 걸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은 6명의 사람이 동석해서 41도짜리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것까지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각각 얼마를 나눠 마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창명 씨가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량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이창명 씨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제 0.05%가 기준이었거든요. 0.05%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경찰도 이런 판례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아마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재판에 가면은 어떤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했는지가 공개가 될 테니까 이제 그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희 변호사, 이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사실 조금 저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심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변동사항이 없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재판부 입장에서 아 이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할 때에도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얼마 정도 뒤에 동안에는 이제 음주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승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음주 수치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기의 수치를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음주를 했을 시점부터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그 시점까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음주 수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만약에 이제 그 계산이 된 거라면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하강기 때와 맞아 떨어져서 그 술자리에서 이제 언제까지 술을 마셨었고 사고가 난 시점까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게 하강기 때 이제 측정했던 거를 역으로 추산하니까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걸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 음주운전까지도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판부의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판사의 자유심증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이게 막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송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우려가 있어서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재판에 기소가 돼서 만약에 재판이 가고 이제 진행이 되면 굉장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라는 건데. 자, 그런데요.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나오는 모습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를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데리다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이경희 변호사? 지금 보면 약간 뭐랄까 비틀 아니면 절뚝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평소 걸음걸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뭐 분석을 의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게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혐의에 뭔가 의심스러운 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근데 김호중 씨는 뭐 평소에도 저렇게 약간 좀 비틀하는 모습으로 걷는다 이런 설명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음주를 했다라는 의심 정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거를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 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나서 그 차량을 탈 때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모습은
본인이 원래부터 이제 다리를 약간 쩔뚝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만 갖고는 내가 술 취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금 탄핵을 할 목적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예. 그 주장을 배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 뭐 종업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술을 뭐 마셨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진술이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술을 얼마를 마셨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 영상 지금 이제 저 신체 상태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증거와 진술 가지고도 조금 뭐 음주 상태에서 어쨌든 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까지 영상을 좀 분석해달라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다는 거 보니까 경찰에서 이거 음주 관련해서는 진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강남경찰서에 이제 수사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수사기관 내부에서요. 그럴 정도로 이제 김호중 씨의 그런 모습들이 수사기관의 공분을 좀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으로 동선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빠르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의 감정까지 받는 것은 전문가가 진술을 하기에 뭐 이게 정말로 뭐 술을 마신 상태에 가깝지 뭔가 이제 뭐 신체 상태 때문에 이런 거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만약에 진술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경찰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총동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런 모습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앞서서 평소에도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걷는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놨다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아까 서영주 수장님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게 이제 팬들의 어떤 이 작용도 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팬들과 관련된 내용이 좀 하나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왼쪽 걸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는 같이 가수로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모으는 시점이 비슷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엄청난 팬들을 갖게 된 연예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임영웅 씨도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김호중 씨의 팬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입장을 어떤 분이 쓰셨나 봐요. 영웅아, 지금 꼭 공연해야 했니? 일단 문제 제기래요. 지금 아니 네 같은 동료 가수 누구는 지금 이런데 지금 네가 공연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공연으로 번 돈 호중이 위약금 보태줘라. 그래갖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게 논란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러자 임영웅 씨 팬클럽들 있잖아요. 뭐 트바로티 팬카페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관계되신 분이 이 글 가지고 이거 팬 사칭하는 불순 세력이 뭔가를 까시파하는 행태다. 이거 중단해라.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쓴 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라고. 네. 그래서 팬덤 이용당하는 일 없도록 해달라. 그럼 막 당부를 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영주 소장님. 이게 뭔 일입니까?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트바로티에서 이 지금 영웅아 지금 공연해야 했니? 너 그럴 것 같으면 공연에서 위약금 좀 보태주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저 발언이 있기 전에 또 다른 그 정치인을 빗대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팬클럽이 여럿인데 다른 팬클럽에 성명을 낸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왜 금지시키냐. 뭐 정치인은 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버젓이 하는데 우리 김호중이 음주운전한 부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여론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뭘 바라냐면 김호중 씨가 정말 머리를 숙여서 팬들, 근데 특히 팬들이나 국민들한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음에 사고 수습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피해 다니고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정말 머리를 숙여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김호중 씨가 팬클럽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요. 좀 그런 거는 자제해 주세요. 그렇죠. 절대 이런 일은 아니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어떤 뭐 저를 위해서 이런 구명 활동을
해주시는 것들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곱잖은 시선이 더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명용 씨가 예. 뭐 빚졌나요? 김호중 씨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또 예를 들어서 윤호중 씨는요, 김호중 씨는요. 김호중입니다. 김호중 씨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나서 이틀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되는데 예. 저 공연해야 되니까 하루 저 연기해 주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청도 했었죠. 공연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입장에서 정상적인 콘서트를 여는 이명웅 씨한테 공연하는 게 되겠냐라면 누가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 화살은 결국에는 김호중 씨한테 가는 것이죠. 일단 이 팬카페 트바로티 여기에서는 이거 사칭이다. 이거 팬들이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누가 사칭해서 가십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다. 뭐 이런 반응인데 소영주 소장님?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지금 김호중 씨의 팬들이 전체는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지만 팬들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찐팬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김호중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예. 자세히 그 팬클럽의 여론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예. 성향을 보면 지금 예전엔 대중들의 전반적인 어떤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은 정치도 그렇지만 예술 분야도 팬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호중 씨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복귀를 방송에 못해도요. 본인을 좋아하는 팬덤층에 들어가서 충분히 본인의 공연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하면 더 굉장히 많이 벌겠지만. 광범위에 가는 거 말고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럼요. 팬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의 팬덤이라면 공연을 열어도 열 수 있고요. 앨범을 팔아도 이분들한테만 팔아도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그거를 뭐 가정하에 하진 않겠지만 예. 저는 지금 김호중 씨한테 뭐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라. 예. 반성하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김호중 씨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일각에서는 팬들은 조금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고 그러니까요. 특히 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김호중 씨를 사랑한다면 예. 원래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때리고 그래야만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당겨줄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이 열성 팬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송영희 변호사. 지금 뭐 술자리에 같이 했다고 알려졌던 연예인들이 한 2명 있었잖아요. 이분들 뭐 참고인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뭐 경찰과 관련된 조사 다 끝난 건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제 정찬호 씨하고 길 씨가 동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길 씨 같은 경우는 그 김호중 씨가 운전한 승용차에서 내리는 그 화면이 CCTV가 지금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길 씨가 음주운전 방조가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CCTV 영상 그 한 장면만 가지고는 예.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적어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알고 동승을 해야 그 다음에 음주운전 방조를 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차량에 타게 됐는지, 예. 그 다음에 뭐 술자리에 동석을 한 것도 뭐 잠깐 끝부분에 동석을 하고 차를 타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음주운전 방조까지 나가는 거는 약간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소속사도 뭐 너무 억측석 주장 제기겠다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강하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같이 자리를 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는 뭐 경찰에서 끝난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예.